사실 영우가 사라진 날 내가 그 애랑 싸웠어. 그게 다가 아니야. 난 그날 교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 50년 만에 동창회 웃음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우가 나타났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던 저에게 동창회 초대장은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티켓 같았어요. 정자야. 정자 맞지? 입구에서부터 익숙한 목소리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주름진 얼굴 너머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모두들 나이는 들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자가 제일 예쁘게 늙었네. 친구들의 칭찬에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고민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 마음이 놓였죠. 어머 수진아, 너 정말 안 변했다. 반장이었던 수진이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개구쟁이였던 민수가 벌써부터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건배부터 하자. 민수의 제안에 모두들 웃으며 따랐어요. 소주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우리가 벌써 70이 넘었다니 믿어져요. 누군가 한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2살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옛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운동회 사진, 소풍 사진, 졸업식 사진까지. 모두들 사진을 보며 그때 그 순간들을 되살렸습니다. 아 이거 봐. 내가 줄넘기 대회에서 1등 했을 때야. 어머 이 사진 속 선생님 정말 젊으시네. 지금 몇 살이실까? 추억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했다느니 어느 선생님이 무서웠다느니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공한 자식 자랑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의사인데 말이야, 미국에서 개업했어. 우리 딸은 판사야.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자랑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자식들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었죠. 정자는 어때? 자식들 어떻게 지내? 갑자기 저에게 시선이 쏠렸어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지만 저는 왠지 주눅이 들었어요. 혼자 온 것도 그렇고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도 그렇고. 어머 정자야. 남편분은 어디 계신데? 누군가 물어봤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질문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힘들었겠어.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도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대화는 다시 밝은 쪽으로 흘러갔어요. 해외여행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웃으며 따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반가운 자리인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예전 같지 않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이 달라진 탓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모든 걸 우울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우정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가난하고 부유함의 차이도 없었고 누구의 부모가 더 성공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뛰어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들이 우리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같은 것들이 말이죠. 그래도 저는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설령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함도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대화 주제는 여전히 자식 자랑과 성공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다행이야. 아이고 축하해. 우리 때는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잘 됐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둘째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삶이지만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애들이 몇이야? 민수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향했습니다. 둘이요. 아들 둘. 어머 아들 둘이면 든든하겠네. 뭐 하는 애들이야? 순간 입이 마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다니고 둘째는 작은 가게를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건강하면 그게 최고지. 수진이가 도움을 주듯 말해줬어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대화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번에는 해외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 프랑스 파리는 정말 로맨틱하고. 우리도 올해 일본 가려고 해. 벚꽃 시즌에 맞춰서.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남편과 함께 꿈꿨던 여행들을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둘이서 유럽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하자고 했었는데 그 꿈들은 이제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정자는 여행 안 가? 혼자서도 패키지 투어 많이 있잖아. 누군가 제게 묻자 괜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혼자 가는 용기도 없었거든요. 아직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두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일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술김에 더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과외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손자 교육비 보태주느라 용돈도 제대로 못 써. 이런 속마음들을 듣다 보니 모두가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때보다는 애들이 잘 살잖아.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으니까. 맞아. 그때는 라면도 못 먹던 시절이었지.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했던 애 누구였지? 누군가 물어봤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영호.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영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우는 집이었고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졌죠. 그 애,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영호가 왜 사라졌는지를.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즐겁던 동창회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영호라는 이름이 가져온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영호가 마지막으로 학교에 왔던 날을. 울먹이며 교실을 나가던 그 아이의 뒷모습을.
그리고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들을. 뭔가 술이 깨는 것 같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기분이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영호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옳았을까요? 침묵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 보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호의 이름이 나온 후로 동창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두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고 대화도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영호의 이름이 나온 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술잔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그 무거운 공기를 깨려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호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자 그 아이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묻어두려고 했던 과거가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술잔을 입에 댔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영호가 사라진 그날 말입니다. 사실 나는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학을 갔다고 했잖아. 어머니랑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그게 정말일까? 나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대화가 이어지자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어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전학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걸. 기억나? 그 애가 마지막에 학교 왔을 때 얼굴이 얼마나 빨갛게 울어서 부어 있었는지. 수진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영호는 그날 아침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누군가 그 애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때 우리도 고작 12살이었잖아. 변명 같은 말들이 오갔지만 모두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나이를 핑계로 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우리는 영호가 힘들어할 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애가 사라진 다음에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보통 누군가 전학을 가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거나 적어도 작별 인사라도 있었을 텐데 영호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제가 중얼거린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영호의 빈자리는 금세 다른 아이로 채워졌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 영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갑자기 한 친구가 고백했어요. 모두들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별건 아닌데. 그 애가 도시락을 못 가져올 때마다 내가 좀 나눠줬거든. 근데 다른 애들이 그걸 보고 놀렸어. 가난한 애랑 친하게 지낸다고. 그 고백을 들으니 저도 비슷한 기억이 났어요. 영호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랬을 거야. 마음으로는 그 애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영호를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애는 착했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았고. 맞아.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어. 가난하다는 것만 빼면 완벽한 아이였지. 영호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이유로 항상 소외당했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그 애가 왜 갑자기 사라졌냐는 거야. 민수가 다시 화두를 던졌어요. 모두들 침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교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냐?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장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영호가 사라지기 며칠 전 교장실로 불려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영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밝던 아이가 갑자기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영호가 교장실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잖아.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 어른들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2살의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힘들어한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다고 해야겠네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 영호 편을 들어줬다면 달라졌을까? 희망적인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른들이 결정한 일을 12살 아이들이 바꿀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영호는 덜 외롭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 영호한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모두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했어요. 술자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즐거운 동창회가 참회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호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런 감정들은 피할 수 없었거든요. 분위기가 무거워진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모두들 영호 생각에 잠겨 있었나 봅니다. 술잔만 계속 비어갔을 뿐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뭘 이러고 있어. 벌써 다 지난 일인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니 걱정이 됐어요. 민수야, 술 좀 그만 마셔. 수진이가 말렸지만 민수는 계속 마셨어요. 뭔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마셔야 해. 안 그러면. 말끝을 흐리며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 영호랑 싸웠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들 놀랐어요. 저도 민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영호가 사라진 그날 아침에 말이야. 나는 그 애한테 너무 못됐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그 애가 영호가 내 필통을 훔쳤다고 했어. 나는 정말 화가 났거든. 새로 산 필통이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새 필통을 자랑하며 보여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예쁜 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호한테 따졌어. 내가 가져갔지, 돌려달라고. 그런데 그 애는 계속 아니라고 하더라고. 민수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어. 가난한 애들은 남의 물건을 탐낸다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 그래서 영호를 의심했어. 그때 시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누군가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천천히 말해도 돼. 수진이가 다정하게 달랬어요. 민수는 한참을 울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영호를 교장실에 신고했어. 그 말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교장실 신고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내 필통을 찾았어. 내 책상 서랍 맨 뒤쪽에 숨어 있더라고. 내가 잘못 찾은 거였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모두들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그때 너무 미안해서 영우한테 사과하려고 했어. 근데 그 애는 이미 집에 갔더라고. 다음날 사과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영우가 안 왔지. 수진이가 대신 말해줬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망쳤어. 내 잘못 때문에 영우가 누명을 쓰고 쫓겨난 거야. 그제서야 영우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쫓겨난 거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라는 이유로 쉽게 의심받고 쉽게 처벌받은 거였어요. 민수야, 그건 내 잘못만은 아니야. 제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친 거라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들 민수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철수였습니다. 그날 영우가 교장실에 불려갔을 때 나는 그 장면을 봤어. 철수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민수만큼이나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다가 교장실 앞을 지나게 됐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그래서 안이 보였거든.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영우를 심하게 꾸짖고 있었어. 도둑질했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탐내면 안 된다고. 영우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영우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학교에 나올 수 없다고. 가난한 집 아이라서 동정으로 다니게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철수의 말에 모두들 분노했어요. 어떻게 어른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때 들어가서 영우를 도와줘야 했어. 영우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했는데 나는 그냥 숨어서 듣고만 있었어. 철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전의 후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랬어. 아무도 영우를 지켜주지 못했지. 수진이가 말했을 때 모두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우리는 영우를 혼자 두었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영우가 그렇게 울면서 학교를 떠났구나.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영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술자리는 완전히 참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즐거운 동창회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들 과거의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철수의 고백이 끝나자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실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평소에 차분했던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우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을 때를 봤거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사과만 하시더라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영우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심정이. 그리고 며칠 후에 이사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갑자기 말이야. 갑자기? 응. 원래 이사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정됐다고 하시더라. 그때 영우 어머니 표정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 수진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영우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거였습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선생님들 반응이었어.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영우가 떠난 후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 영우는 전학 간 거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맞았어요. 선생님들이 영우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했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이상했어.
정말 단순한 전화기였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이미 일이 커진 다음이었으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 하나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결국 영호는 희생양이 된 거네. 누군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모두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영호는 어른들의 편의와 편견 때문에 희생됐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영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거야.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술이 조금 깬 것 같았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큰 상처를 받은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하는. 나는 가끔 영호 생각이 나면 정말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철수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영호 편을 들어줬다면 달라졌을까? 어려웠을 거야. 우리도 고작 12살이었잖아. 그래도 시도라도 해봤어야 했는데. 모두들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를 핑계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영호가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잖아. 그런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저도 영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늘 환한 미소를 짓던 그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교를 떠나던 모습이. 가난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우리까지 외면했으니까. 정말 미안해. 영호한테. 하나둘 사과의 말들이 나왔어요. 비록 영호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모두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둔 죄책감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만약 영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사과하고 싶어. 민수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5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혹시 누구 영호 소식 들은 사람 없어? 아무도 모르겠어.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잖아. 이름이라도 알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모두들 영호를 찾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단서도 없었거든요. 술자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즐거운 재회의 시간이 참회와 후회의 시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니까. 우리가 그때 더 용감했다면, 영호를 지켜줄 수 있었다면, 각자의 후회가 이어졌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영호에게 미안하고 그때의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동창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창회장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두들 고개를 돌려 누가 들어오는지 봤습니다. 늦게 오는 친구가 있나 했거든요. 그런데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모두들 숨이 멎었어요. 저도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흰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구부정한 어깨, 깊이 팬 주름, 그리고 그 익숙한 눈빛. 영호?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영호였어요. 50년이 지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원망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충격에 빠져 영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나타나다니. 어떻게 여기를. 수진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영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빈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도 없었어요. 모두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오랜만이네요. 영호가 다시 말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야.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영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영호가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었는데 당사자가 나타난 거였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영호의 대답이었어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 못했어.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영호를 다시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교실을 나가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정말 미안해, 영호야.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영호는 우리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영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도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 관대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관대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혼자 두었어.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인데 지켜주지 못했어. 영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학교를 떠날 때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호가 그렇게 외로웠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두들 사과의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50년의 상처를 어떻게 말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영호는 우리의 사과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너무나 담담한 말이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정말 다 지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모두들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영호 또한 완전히 털어놓지 못한 마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영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50년 동안의 공백이 궁금했지만 동시에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영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도둑질한 아이라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낙인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했다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하시면서.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죠. 그 말에 모두들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영호 어머니까지 그런 일을 당하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계속 사과했지만 영호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게 위로였죠. 영호의 말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 대한. 그 후에는 혼자 살아야 했어요.
친척들도 저를 꺼려했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10몇 살에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했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제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호의 의지력에 감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니. 공부를 계속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갔어요. 정말? 대학까지? 수진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까지 가다니. 장학금을 받아서요. 성적이 좋았거든요. 영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지만 영호가 성공했다는 사실에 모두들 안도했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었어요. 아내도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도 둘 있어요. 지금은 다 성인이 됐죠. 가정도 꾸리고 성공도 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영호가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영호야, 정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 철수가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모두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영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용서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는지,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 영호의 고백에 모두들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어린아이였다는 걸.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거야. 민수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맞아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영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게도 좋지 않거든요. 영호의 성숙함에 모두들 감동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다만 영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두들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침묵했을 때 저는 더 외로웠어요. 그 한마디가 가장 아팠어요. 결국 우리의 침묵이 영호를 더욱 고립시켰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50년 전의 후회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영호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모두들 그랬겠죠. 영호의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그토록 상처받았으면서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다니. 아니야, 영호야. 우리는 변명할 자격이 없어.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렸다고 해서 너의 고통이 덜해지는 건 아니잖아. 영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 외로움은 여전히 생생했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되어 주었다면. 그 말에 모두들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는데. 영호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겁쟁이였어.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 신고한 것도 그렇고 사과할 기회도 놓쳤고. 민수지. 영호가 민수를 불렀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때 화가 나는 건 당연했어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영호의 말에 민수는 더욱 울었어요. 하지만 나는 너를 의심했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이해해요. 그때는 다들 그런 편견이 있었으니까. 영호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호야, 너는 화를 내도 돼. 우리한테 분노해도 돼. 철수가 말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아. 그 말에 영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정말 화가 났었어요. 영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지, 왜 모두가 저를 외면했는지.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억울해서 외로워서. 그 고백에 모두들 마음이 찢어졌어요. 12살 아이가 혼자서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니. 어머니한테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호가 계속 털어놓았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새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말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영호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니.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참았어요. 어머니마저 저를 포기하면 정말 아무도 제 편이 없어지니까. 영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사랑이 영호를 지탱해 준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혼자였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리웠어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웠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마음.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시절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도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모든 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영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일까요? 정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영호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 부탁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저를 힘들게 해요. 영호의 배려에 또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상처받았으면서도 우리를 걱정해주다니. 영호야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영호가 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저도 와보길 잘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영호의 말에 모두들 안도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된 거였습니다. 영호의 진솔한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우리도 마음이 좀 가벼워져.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라기보다는 이제 놓아주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영호는 정말로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영호야 혹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우리랑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모두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다시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그 대답에 모두들 환호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주 만나자. 연락처도 교환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무거웠던 공기가 한순간에 따뜻해졌습니다. 영호야, 내 가족들도 소개시켜줘. 수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가족 같은 친구잖아. 영호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어요. 그러고 싶어요. 아이들도 아버지 어린 시절 친구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정말? 그럼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자.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행도 같이 가고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영호야,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철수가 물어봤어요.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영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50년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럼. 영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끔 이렇게 모여서 옛날 이야기나 하면 좋겠어요. 즐거웠던 기억들 말이에요. 좋은 제안이었어요. 아픈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웠던 기억들도 많았으니까요. 맞아. 우리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놀았잖아. 운동회 때 영호가 달리기에서 1등 했던 것도 기억나. 소풍 갔을 때 영호랑 같이 곤충 잡던 것도. 즐거웠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픈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호도 환하게 웃으며 추억을 나누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의 영호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영호가 말했어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일 즐거웠어요. 그 말에 모두들 뭉클했어요. 아픈 기억 때문에 좋은 기억까지 묻혀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영호가 있어서 더 재밌었어. 정말 그랬어요. 영호는 우리 반의 분위기 메이커였거든요. 이제부터는 좋은 기억만 만들자. 민수가 제안했어요.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맞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 출발이라는 말이 어울렸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영호야,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누군가 물어봤어요. 뭔데? 어떻게 우리 동창회 소식을 알았어?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요즘은 정보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우리 소식도 알고 있었어? 조금씩은 알고 있었어요. 영호의 대답에 모두들 놀랐어요.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오늘 오기로 결심한 거야. 네.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호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영호야.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된 거였어요. 영호도 우리도.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수진이가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응. 다시 친구가 되는 거야. 모두들 손을 모았어요. 어린 시절처럼 힘내자 구호를 외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우정 영원히. 구호를 외치는 우리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았어요.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12살이었습니다. 영호도 함께 외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과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달 한 번씩 모이자. 좋아. 영호 가족들도 소개받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소개시켜주고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호와 다시 친구가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50년 만에 완성된 우리 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영호가 가운데 서 있었어요.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영호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사진 정말 소중할 것 같아. 누군가 말했을 때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동창회장을 나서면서 영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용기 내서 와보길 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호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50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우정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우리가 나왔습니다. 영호와 함께 뛰어노는 꿈이었어요. 그 꿈속에서 우리는 모두 12살이었고 영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봤어요.
인생에는 늦은 게 없다는 걸. 용서도 화해도 새로운 시작도. 영호가 용기를 내서 동창회에 와준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우정을 되찾을 기회를. 몇 주 후 영호의 가족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영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니 무척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정말 인기가 많았구나. 영호의 아들이 말했을 때 영호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매달 모임을 갖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때로는 여행도 함께 가고 손자, 손녀들의 운동회에도 함께 갔어요. 영호는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들을 되찾은 기쁨이 컸나 봅니다. 70이 넘어 다시 찾은 우정. 늦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호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늦지 않다는 걸, 용서와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영호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도 영호와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이제는 아픈 과거가 아니라 행복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70이 넘어 다시 시작된 우리의 우정 이야기. 그 시작은 늦었지만 끝은 없을 것 같아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갈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영호가 동창회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마 우리는 영원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영호도 마찬가지였겠고요. 하지만 영호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70이 넘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와의 재회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용서의 의미, 우정의 소중함,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제 우리의 동창회는 진짜 의미를 갖게 됐어요. 단순히 옛날을 그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는 자리로 말이에요. 영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늦게 시작된 우정이지만 그래서 더욱 깊고 진실한 우정이 될 것 같습니다.